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2024년은 많은 중국인들에게 지난 30년 중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경제 대불황, 소비 수요 위축, 기업들의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상점들의 연쇄적인 폐업 등 사회 전반은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많이 침체된 분야는 아마도 부동산일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40에서 50%까지 떨어지는 것은 이미 매우 보편화되었습니다. 북경, 광주와 같은 대도시의 교외 지역 집은 80%에서 9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3선, 4선 도시에서는 가격이 거의 채소값 수준으로 떨어져 집을 산 사람들은 고통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368만 위안의 대출. 이걸 어떻게 갚아요? 지금 우리는 매달 5천 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어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한 달에 4천 위안밖에 벌지 못해요. 게다가 아이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부동산 매매도 급락하여 최소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도 크게 감소하여 토지 재정은 거의 바닥을 칠 지경입니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에 있어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많은 가정이 정말 견디지 못할 거예요. 무너져 내릴 거예요. 어제 저는 상성국제 중고아파트를 팔았어요. 첫 거래 고객이었는데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항상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팔고 있다. 집주인들이 속옷만 남을 정도로 손해보고 있다는 말을 하곤 했지만 어제는 정말로 그 상황을 직접 보게 됐어요. 그 여성 집주인이 무력감과 아픔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집 사지 마세요.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설 연휴 이후에 집값은 제곱미터당 5천 위안 정도로 떨어질 거고 이자율도 자동으로 내려갈 거예요. 심지어 이자도 안 갚아도 될 상황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집값이 3천 위안도 안 될 텐데 그때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아마 집을 줘도 사람들이 안 받을 거예요. 지금은 대출 불이행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울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주택 매매 데이터는 모두 가짜이고 모델하우스에 집 보러 온 사람들도 다 개발업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200위안, 80위안도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구매 제한 완화와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문제는 경제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마치 큰 나무와 같아서 경제는 나무가 뿌리내릴 토양과 같습니다. 토양이 비옥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쁠까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지금 점심시간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 되면 사람들이 많아야 할 시간인데 거리에 사람은 거의 없고 식당 안에도 손님이 아주 드물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집을 실내 장식하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밥은 먹어야 하지 않나요? 대체 평소 정상적인 만남조차 다 없어졌나요? 그리고 여기서 간곡히 집주인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장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2025년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는 북경 당국이 디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자극을 강화하고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024년 연말 결산을 보고 드릴게요. 올해의 경험은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했어요. 한 해 동안 얻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고요. 저축은 아예 없고 사업도 그저 그런 상태고 지금은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차나 집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요. 몸 상태는 그저 아직 살아있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정신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래 올해 초 목표는 크게 돈을 벌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2024년은 빈털터리로 끝났네요.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기관에 정직원 1명의 계약직이 7, 8명씩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정적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재정을 나누기만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재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매일 일하는 사람들의 전기차를 압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침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발행할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이른바 양중과 양신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중은 국가 전략과 안전 분야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철도, 공항, 농지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중요 지역의 안전 능력을 구축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양 씨는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와 오래된 소비재의 매각을 의미합니다. 자금 조달 중 상당 부분은 전기차, 로봇, 반도체 및 녹색 에너지 등 이른바 신형 생산력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금액은 최대 1조 위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은 대형 국유은행에 자금을 주입하여 그들의 핵심 자본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은행이 이익 축소, 수익 감소, 그리고 불량 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많은 전문가들은 북경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아이켄 경영대학 교수 사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공은 은행 위기를 완화하고 임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돈을 빌리고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차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과잉되어 있고 낭비적인 제조로 인해 대량의 전기차 쓰레기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노력도 기본적으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중공의 경제 자극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중국 경제가 더 깊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며 결국 그 효과는 채무가 쌓인 은행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데 그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점점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타이완 경제 전문가 황 시총은 해외 중국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이번 조치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위기를 미룰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시총은 사실 이것은 문제를 그냥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겠지만 이 경제 위기는 점점 더 쌓여가고 언젠가는 결국 큰 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사회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대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 감축을 하고 있으며 소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곳도 많고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실물 상점들도 죽어라 버티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임대료와 수도, 전기세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업 상황을 한번 보세요. 화요일 저녁 7시인데 사람 하나 없어요. 소비가 감소했다고 하던데 사실상 아무도 소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외식업을 20년 해왔지만 이런 화요일은 처음이에요. 망했어요. 정말로 망했어요. 자본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1년 동안 20만 위안을 다 날렸어요. 저는 10년 넘게 수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식당을 오픈했는데 망하고 그동안 모은 저축도 모두 다 날렸어요. 여기도 상가 임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을 보세요. 위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도 거의 모든 건물이 임대 중이라는 표지판을 걸고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임기상가 임대란 표지판이 나왔어요. 예전에 이 시장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슈퍼마켓이고 아래층의 점포도 임대 중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직장인들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카드를 긁고 온라인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는 겨우 대출금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이것은 서민들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회사는 인원 감축을 해서 이제 겨우 10명만 남았어요. 처음엔 7, 80명 정도 근무했어요. 솔직히 저도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집은 매달 5,600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쌍둥이 아이 어린이집 학비는 매달 2,400위안, 또 기름값, 주차비, 집에서 나가는 다른 생활비도 다 챙겨야 해요. 여러분,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4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힘든데 왜 사직하지 않느냐고, 왜 도망가지 않느냐고 묻는데 제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밖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거든요. 제가 올해 4월부터 구직을 시작해서 6월 말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됐고 또다시 겨우 한 직장을 찾았어요. 지금은 손에 돈 한 푼 없고 한 분기 임대료도 빚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사직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2024년을 돌아보면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중공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구 구조였고 두 번째는 2024년 9월 말에 시작된 중앙 대구제책이었지만 두 차례의 구제 조치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조치에는 주식 시장이 2,700포인트로 떨어졌고 두 번째 조치는 부채 해소에 사용되었을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14조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당국은 주장했지만 사실상 주요 자금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정부의 숨은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회사는 제가 이 몇 달 동안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수습 기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 월급이 2만 위안이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주식시장에서 손을 씻고 나서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38만 위안을 갚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제 길을 막아버렸어요. 모든 산업이 불황에 빠져 있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2025년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경제는 아마 2024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몇몇 사장님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2024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안 좋고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크게 안 좋다고 하더군요. 2025년은 아마 2024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산업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만약 정말 살아남고 싶다면 꼭 이 몇 가지 조언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돈이 생기면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두 번째, 가정 형편이 보통이라면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꼭 필요하지 않다면 차나 집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과소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현재 중공의 치열한 내분과 민간의 점점 더 강해지는 불만 속에서 많은 평론가는 중공의 정치 체제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석금평 당수가 결국 하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이후 해외 X 플랫폼에서는 석금평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석금평의 당정군 지도직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 및 연서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석금평에 28가지 심각한 문제를 열거했습니다. 또 다른 3개의 기사에는 국민들이 협력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북경 변호사 류건평은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과 습금평에 대해 오래도록 겪어온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빨리 공산당과 습금평을 끌어내리고 이 독재 정권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의 마음소리를 나타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